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현대미포입니다. 예, HD 현대미포를 지금 분석해드린 이유는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다른 조선사들에 비해서 HD 현대미포는 여전히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 그리고 올해까지도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 왜 하필 지금 분석을 해드리느냐? 일단 이 주식이라는 것은, 주가라는 것은 언제나 펀더멘털을 선행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실적, 내후년 실적을 봐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HD 현대 미포가 다른 조선사들에 비해서 사실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라던가 혹은 실적이 상승했을 때, 성장했을 때 그 상승의 룸이, 성장의 룸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올해까지는 안 좋습니다. 올해까지는 아마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아니면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실적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 내후년으로 갈 때에도 똑같이 실적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좋지 않을 것이냐면 저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흑자 전환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할 기업이 바로 HD 현대미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 둘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어제는 우리 필사단 모임 있었습니다. 필사단 모임 있었고, 자, 필사단 오프라인 모임 이후에 이렇게 후기가 좀 왔어요. 어제 한 9시쯤에 좀 마무리 지었거든요. 저희가 3시에 만나서 9시쯤에 마무리 지었는데 9시 14분에 네. 그러니까 9시 14분에 한 10분 만에 좀 이렇게 후기가 왔습니다. 굉장히 근데 행동이 좀 빠른 분인데 항상 그래요. 이분은 필사단 모임을 하고 나서 거의 10분 만에 이렇게 후기가 좀 옵니다. 자, 어제 온 톡이고요. 사부님, 오늘 비록 디프리밖에 참여 못했지만 기초 차이의 품격이랄까요? 많은 부분을 배운 하루였습니다. 제가 여지껏 배운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많은 걸 느낀 하루였습니다. 이 또한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 투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만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필승.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자, 열정 넘치는 땡땡님, 굿입니다. 포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 못하죠. 여기 있는 한 언제나 행복 그 자체니까요. 언제나 필승입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 여기 있는 한 언제나 행복이다. 절대 포기 못한다. 사실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죠. 네, 제가 느낄 땐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고, 네, 어제도 모임을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것 같아서 저로서는 기분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아마 이번 달, 다음 달에도 한 두세 번 정도의 모임이 아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HD 현대미포조선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HD 현대미포조선은 쉽게 말해서 중형선들, 그러니까 지금 나돌아다니는 선박의 절반 이상, 자, 지금 돌아다니는 예를 들어서 한 3만 척 정도의 선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1.5만 척 이상이 이제 중형선이고요. 나머지가 대형선인데 이 중형선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기업이 HD 현대미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1위예요. 이 중형선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운반선이라던가 아니면 석유 화학 제품 운반선, 그리고 LPG 운반선, 뭐 암모니아 운반선, 화학제품들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컨테이너선, 뭐 냉동 컨테이너선이라던가 아니면 해양 작업에 쓰이는 것들, 혹은 해상 풍력에 쓰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건조를 하는 기업이고, 사실 중형선에서는 압도적인 1위 기업이고, 특히나 이 중소형 선박에서 중국과의 그런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미국에서 중국 규제를 좀 어느 정도는 운을 띄웠죠.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심리적으로든 아니면 실질적인 실적의 방향성으로든,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 혹은 심리적인 부분 모두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이 HD 현대미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선박의 사이클, 선박의 슈퍼 사이클에 돌아오고 있는 지금,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는 중형 선박들 혹은 낡은 선박들이 교체가 될 때, 아니면 업그레이드가 된다거나 혹은 유지 수리 AS가 될 때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미포조선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주가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만 좋아져도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가 끼어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 당시에 조선이 안 좋았거든요. 이 당시에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혹은 이제 고평가 성장주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던 시기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전에도 불구하고 2만 원대에서 7만 7,500원대까지 대략 2년 만에 5배가 이제 올랐던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그 전에도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올 때마다 가장 크게 성장하는 기업이
현대미포인 것이고 올해도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2022년도의 상반기까지의 수주분, 2022년도의 상반기까지 수주분이 적자 아니면 적자에 가까운 그런 약간의 수익 이 정도의 수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해 상반기, 늦어도 올해까지는 전부 다 마감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22년 하반기부터, 말부터 이 3년도 수주분이 이제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적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이미 지금 받아놓은 그 수주장관 보더라도 이미 수주장관 100척이 넘은 상태이고 200척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에서 23년 이후로 22년 말 이후로 꾸준하게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적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시가총액이 대략 2조 8천억 정도 됩니다. 2조 8,500억 정도 되는데 보시면 실적이 올해도 딱히 좋진 않아요. 올해도 적자를 간신히 피하거나 아니면 적자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년부터의 실적을 보면 말도 안 되게 성장하죠. 거의 영업이익이 20배가량, 20배가량 성장해버리는 기여를 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도 50%가량의 실적이 성장을 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이고 참고로 2026년이 더불어서 27년, 28년으로 갈수록 슈퍼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형선 그러니까 조선 대형주 중에서는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옵션, 현대미포조선 이런 쪽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진행됐을 경우 가장 빠르게 실적에 대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HD 현대미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 현대미포를 볼 때 아마 대부분이 간과하는 점이 있어요. HD 현대미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HD 현대 ENT라는 기업인데 100% 자회사예요. 현대미포가 이제 현대 ENT를 100%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전히 본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HD 현대 ENT가 뭘 하는 기업이냐 쉽게 말해서 반도체 팹리스가 있죠. 설계를 해주고 아니면 검사를 해주고 아니면 여러가지 반도체에 대한 그런 안을 짜자는 그런 기업들이 팹리스 기업인데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 AMD 이런 기업들이 속하는 겁니다. HD 현대 ENT가 이런 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의 설계, 선박의 설계, 선박의 검사 아니면 건설기계 쪽, HD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건설기계가 있죠. 건설기계 설계, 이런 설계 쪽을 담당하는데 현대중공업 그룹 내에서, HD 현대그룹 내에서 이런 설계 쪽을 담당하는 기업이 HD 현대 ENT입니다. 근데 이것을 100% 지분율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부가가치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설계라는 특성상 사실상 경쟁 강도가 워낙에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설계 쪽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항상 높습니다.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건설조차도 설계라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요. 따라서 조선이라던가 혹은 건설기계 이런 쪽에 대한 설계, 엔진도 마찬가지고요. 설계를 하는 쪽도 역시나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대미포의 실적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뻥 튀면서 여기에 따른 지분 가치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시장에 드러나게 될 경우 저는 결코 작지 않은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중 추진 연료 엔진이라던가 아니면 LNG 추진 연료 엔진 아니면 암모니아라던가 메탄올 이런 식으로 엔진 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중공업 엔진그룹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설계를 현대 ENT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엔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현대 ENT HD 현대 ENT를 가지고 있는 현대미포에 대한 그런 가치 역시나 꽤나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실적면을 봐더라도 이제 올해까지는 2022년 상반기까지 받았던 적자 수주분이 거의 완벽하게 끝나는 시기고요. 내년부터는 2022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3년도부터 받았던 수주분이 본격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거의 1000% 이상 YOY로 1000% 이상의 실적의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해가 내년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부터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진 연료의 엔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석유, 벙커 CU 이런 것들만 움직였다면 이제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될 것이고 운반 제품 자체도 지금까지 화학 제품들 이쪽에서는 현대미포가 특히나 강점을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메탄올 운반선 혹은 암모니아 운반선, 수소 운반선, 이산화탄소 운반선 이런 식으로 운반선에 대한 운반 제품에 대한 그런 커버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또한 HD 현대미포라는 점. 특히 최근에 이제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중국의 조선업을 규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빵 터지면서 그런 것인데, 중국과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쪽 중에 하나가 바로 중형선 쪽. 이고 그 중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HD 현대미포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심리가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할 경우에는 역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HD 현대미포라는 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을 때 저는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의 턴어라운드, 올해까지는 안 좋을 수밖에 없지만 내년부터 좋아진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제 조금만 있으면 2024년 하반기입니다. 내후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HD 현대미포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는 서서히 좀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HD 현대미포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조선주 아저씨답게 지금까지는 중소형주들, 초소형주들 위주로 분석해드렸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좀 대형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따라서 초소형주든 대형주든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업들,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간다면 이제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갖더라도 훨씬 더 성공 투자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좀 대장주 위주로, 핵심주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